네, 시장의 이슈와 종목을 심층 분석해보는 금요 특집 시간입니다. 오늘도 최수창 파트너, 최영동 고수 그리고 이담규 캐스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세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특별히 애널리스트들이 목표 가격을 올린 종목군들에 대한 심층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담규 캐스터가 증권사 목표가에 상향된 그런 종목군들을 정리했습니다. 네, 1분기 실적 발표가 한창인 요즘입니다. 전망치를 상회한 종목과 그렇지 않은 종목이 나뉘고 있는데요. 증권사는 실적과 여러 요소를 반영해서 목표가를 상향한 종목을 제시했습니다. 총 6개 종목인데요. 같이 보시죠. 먼저 솔루스 첨단 소재입니다. 솔루스 첨단 소재는 올 1분기 역대 최대 분기 매출을 달성했습니다. 신한금융투자는 기존 8만 5천 원에서 9만 2천 원으로 목표가를 상향했는데요. 1분기 손익이 적자 전환으로 부진했지만 전지박 부문의 성장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지박 사업은 2분기 이후로 손익분기점 달성이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키움증권도 목표가를 9만 2천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올 2분기부터 영업이익의 흑자 전환을 이루고 신규 수주가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또한 유럽과 북미 내 전지박 설비 증설을 통해서 점유율 확대를 이룰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목표가 상향 종목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삼성중공업입니다. 신영증권은 무려 25%나 목표가를 상향했는데요. 8천 원에서 10,000원으로 올려 잡았습니다. 삼성중공업의 드릴심 매각으로 유동성 우려가 일부 해소되었고 해양 플랜트 리스크 또한 줄었다고 설명했습니다. KF증권도 목표가를 상향했는데요. 조선 업황 개선의 수혜를 볼 것이며 경쟁사 대비 삼성중공업의 주가는 현재 저평가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세 번째 종목도 보시죠. 세 번째 종목은 대덕전자입니다. 대덕전자는 작년에 대규모 시설 투자를 확대했는데요. 신한금융투자는 대덕전자의 목표가를 4만 원으로 무려 25% 상향했습니다. 1분기 영업이익이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반도체 기판이 호황을 누리고 있고 고부가 제품 확대로 수익성이 강화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DB금융투자는 3만 9천 원으로 목표가를 상향했습니다. 일부 메모리 기판의 가격 인상 그리고 선행된 구조 조정이 긍정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반도체 패키지 기판 업황이 2027년까지 좋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네 번째 목표가 상향 종목도 보시죠. 네 번째는 해성DS입니다. 반도체 소재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인데요. 하나금융투자는 무려 30%나 목표가를 올려 잡았습니다. 기존의 8만 8천 원에서 11만 4천 원으로 목표가를 변경했습니다. 해성DS는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는데요. 3분기까지 실적이 1분기 대비해서 더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삼성증권도 목표가를 대폭 상향했습니다. 약 29% 올리면서 9만 원의 목표가를 제시했는데요. 해성DS가 반도체 기판의 공급 부족 그리고 원화 약세 효과를 통해 호실적을 기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지속적 성장을 통해서 올해 추가 증설을 발표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종목 더 보겠습니다. BH와 JYP 엔터테인먼트의 목표가 상향인데요. 하나금융투자는 BH의 목표가를 4만 원으로 올려 잡았습니다. BH가 1분기 역대 최대 실적을 발표했고 북미 고객사양 매출액이 호실적의 원인이라고 밝혔는데요. 2분기에는 아이폰 13 판매량 호조에 수혜를 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은 엔터주의 샛별, JYP 엔터를 긍정적으로 바라봤는데요. 목표가를 7만 2천 원으로 제시하면서 비싸질만 하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스트레이키즈의 폭발적 성장에 주목하면서 앨범 판매와 콘서트 매출이 실적을 견인할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또한 북미 등 글로벌 진출 확대로 해외 매출 비중이 기존에서 52%까지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지금까지 증권사의 목표가 상향 종목 알아봤습니다. 네, 솔루스 첨단 소재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영동 교수님, 오늘 솔루스 첨단 소재 한 6%대 상승세가 나오고 있어요. 1분기 좀 적자 전환을 했지만 좀 전지박 사업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리포트도 나오고 있고 뭐 지난달에 유상증자도 하면서 좀 괜찮은 리포트가 많이 나오는데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4월달 들어서 가지고 상대적으로 의미 있는 리포트들을 좀 많이 네, 보내주고 있는 그러네요. 상황들이고 그 내용들도 거의 뭐 대동소이한 상황들이기 때문에 예. 기관 쪽에서 보고 있는 의견 자체는 상당 부분 좀 일치되고 있지 않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뭐 1분기 실적부터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1분기 매출액을 1,236억 정도 발표를 했고요. 영업 적자가 24억 정도니까 일단은 4분기 실적뿐만 아니고 1분기 실적 자체도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이제 계속적으로 실적 시즌에 들어서면서 실적에 대한 의견들을 지금 계속 필요는 좀 해드리고 있는데 일단은 뭐 1분기 실적에 대한 의미보다는 향후 실적에 대한 구간들을 좀 보셔야 되는 상황들이어서 과연
기관 쪽, 특히 이제 증권사 쪽에서는 2분기 실적에 대한 평가들을 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동안에 이 솔루션사 같은 경우는 한 4개 정도의 사업부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네. 첫째는 OLED 소재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전지바, 그다음에 이제 동박 부분인데 그동안에 작년도 한 해 OLED 소재에 대한 매출액 비중 자체를 좀 보시게 되면 한 20%에서 30%가량 정도 되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네. 그리고 오히려 전지박 같은 경우는 거의 없다시피 할 정도의 성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지금 평가들을 좀 보시게 되면 일단은 OLED는 점차적으로 좀 감소가 추세로 좀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 예. 오히려 전지박이나 지금 동박 쪽에 대한 매출액 변화, 매출 비중 자체가 좀 굉장히 좀 높게 평가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전지박 같은 경우는 2022년도 2분기서부터 23%가량 성장을 할 것이다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 3분기 들어서면서부터는 30% 이상에 대한 예상을 좀 하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3분기 같은 경우는 31% 그리고 2022년도 4분기 예상치 자체를 지금 매출액 비중으로 봤었을 때 44% 비중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높게 잡고 있는 내용들을 좀 보게 되면 오히려 뭐 IT 소재 쪽보다는 오히려 전기차 쪽에 대한 성장 부분들을 좀 포커스로 좀 잡고 있지 않나라는 예.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구간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증권사 쪽, 특히 이제 증권사 하우스 쪽에서는 좀 적정한 평가가 좀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좀 보셔야 될 부분들은 좀 있습니다. 뭐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전기차에 대한 성장 부분들이 2022년도까지 이어질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솔루션 첨단 소재 뭐 독단적으로 성장을 한다는 개념보다는 전기차 시장에 대한 변화 흐름들을 좀 잘 체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저는 뭐 오늘자에 대한 거래량 부분들도 괜찮고 그리고 수급적인 부분들로 놓고 봤었을 때 기관이 그동안에 계속적으로 좀 매도를 했었거든요. 예. 최근 들어서는 다시 또 바닥권에서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들이어서 뭐 예상을 하고 지금 시장에서 증권사에서 지금 발표를 하고 있는 목표가 자체가 뭐 허황된 목표가들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작년도 고점 자체가 11만 원대고 지금 현재 지금 예상하고 있는 가격대가 뭐 9만 원에서 10만 원대 그 사이 정도에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스윙적인 관점에서는 충분히 좀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으니까 뭐 이차전지 관련해서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주가 자체가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실적을 많이 발표한 종목군들보다는 오히려 지금과 같이 적자 전환한 이후에서 2분기 실적을 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좀 한정적으로 해서 좀 관심을 좀 갖자라는 전략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최수창 파트너께 여쭤보겠습니다. 어제죠, 삼성중공업이 보유 선박 4척을 매각했다는 소식과 함께 유동성 우려에서 벗어났다면서 목표가 상향 조정 나왔습니다. 자, 이에 대한 진단하고요. 또 조선주 전반적으로 어떤 종목에 관심 가져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죠. 우선은 이제 제가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는데 네. 제가 봤을 때는 삼성중공업의 유동성 해소는 공감합니다. 네. 인정합니다. 그런데 네. 유동성 해소 가지고 지금 목표가를 상향시켰다라는 건 좀 저는 맞지 않다. 그러니까 실적의 개선에 있어서는 영향이 미비하다. 뭐 재무구조 부분에 있어서 좀 안정성의 그 포인트는 볼 수 있겠습니다만 그것을 꼭 이익 증가로 연관시키기에는 좀 아쉬움이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예. 보여지고요. 중요한 건 이제 조선주들의 포인트는 이익이 계속 남을 거냐예요. 그러니까 조선주들이 재무구조가 악화됐던 이유는 그동안에 저가 수주 때문에 문제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서 이제 카타르를 비롯해서 LNG 수주들이 넘쳐나면서 이제 고부가 가치 선박들에 대한 수주가 독식이라고 할까요? 하다 보니까 이제 기대가 됐다. 이제는 수익성이 회복될 거다. 그런데 암초를 만난 게 있습니다. 바로 인플레 시대. 그러니까 보시면은 지금 원자재 후판 가격도 인상이 됐죠. 용선비, 건조비, 예. 거기다가 이제 인건비까지 걱정하는 상황이 돼 버리니까 이런 인플레 시대 속에서 과연 조선 수주 산업들이 물량을 많이 확보했는데 이익을 극대화시키거나 이익을 남길 수 있느냐예요. 네. 최근에 2년 전에 2020년도에 카타르에서 수주 받았던 것이 독소조화. 카타르는 인정 못했다. 그때 계약대로 해라. 근데 당시 계약대로 하면은 말이 안 되죠. 지금 한 척당 못해도 한 400억에서 많게는 600억까지 그러니까. 손실 부분이 나오거든요. 네. 오히려. 근데 이 부분이 해결이 되지도 않는 상황에서 조선주에 대한 어떤 실적 상향 좀 아직은 좀 더 고찰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주고요. 그런데 조선주가 이번 달에 강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일단 현대중공업이 MSCI 편입에 대한 것이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5월 달에. 그런 점에 있어서 같이 조선주들이 또 동반 상승 흐름이 나온 게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현 시점에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조선주는 조금 더 돌다리를
두드리고 살펴볼 것들이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안 된다가 아니라 네. 갈 수 있는 흐름 속에서 좀 더 돌다리를 두드릴 것들이 많이 예. 있다. 수익성 부분을 회복에 있어서 그중에서 그래도 탑을 좀 뽑아라. 그러면 저는 조선 3사들보다는 이중이죠. 선박 연료 엔진 예. 쪽을 하는 이중 연료 엔진이라는 HSD 엔진을 보는 게 낫지 않겠느냐. 어. 그러니까 HSD 엔진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선박 엔진 가격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제가 최근에 했던 걸 한 1년 전에 330만 불이었는데 최근에 거의 700만 불까지 올라가. 근데 더 또 이제 철판 가격이 올라가니까 추가 상승을 바로 전이할 수 있는 그 효과가 있다라는 점. 그리고 올 초까지 했을 때 1조 원대 수주 잔고가 올해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IMO 국제회사기구에 따르면 이 지금 탄소 배출에 대해서 계속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선박 이중연료 추진 엔진들을 계속 교체해야 되는 중고 선박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중고 선박에서 교체 수요와 신규 수주 물량까지 같이 겹치면서 예. HSD 엔진은 좀 독보적으로 좀 눈에 띄지 않을까, 수익성이 이렇게 주목이 됩니다. 어제였죠. 그 삼성전기가 미국 애플에 출시하는 제품에 이 반도체 기판을 공급한다. 한국 업체 유일하게 공급한다는 뉴스가 나왔는데 그러면서 이제 또 반도체 기판 관련주가 예, 또 주목을 받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대덕전자인데 최영동 교수님 이 최근에 대덕전자 뭐 목표가 상향 리포트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예, 좀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뭐 일단 뭐 대덕전자뿐만 아니고 기판 관련 종목군들이 뭐 네. IT 종목군들에서 기판을 빼고 매매하기는 좀 쉽지 않은 분위기가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뭐 오늘 같은 경우도 대덕전자 같은 경우는 플러스 0.98%의 좋은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예. 상황들이고 지금 뭐 내릴만 하면 20에서 저점 매수 들어오면서 쭉 꾸준하게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들이 있고 외국인과 기관 쪽에 대한 매수 물량들도 그렇게 크게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들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다른 반도체 관련된 그러니까 전반적인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뭐 둔화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기판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우호적인 평가들이 좀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뭐 기판 단가에 대한 상승 부분들이 2021년도뿐만 아니고 2022년도까지 예.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증권사에서도 내릴 만한 요인들은 못 찾고 있지 않나. 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뭐 탑라인에 있었던 그러니까 탑라인에 있었던 기판 기업들 같은 경우하고 이제 탑티어 쪽보다는 이제 2단계 레벨에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 지금 영업이익률이 좀 차이가 좀 있었는데 예. 워낙 기판에 대한 호황기가 좀 들어서다 보니까 이 탑티어에 있는 부분들하고 이제 2단계에 있는 기업들과의 영업이익률 차이가 굉장히 좀 좁혀지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에 따라서 뭐 중소형 기업들 할 것 없이 다 올라가고 있는 상황들이고 그와 더불어서 이제 대덕전자 같은 경우는 특히나 좀 눈여겨 보실 만한 부분들이 2020년도서부터 어제 또 이제 투자 모멘텀들이 좀 있었습니다. 공시를 좀 했었던 부분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확실히 회사 내에서도 향후 기판에 대한 호황기가 당분간은 좀 지속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에서도 그러한 부분들에 굉장히 좀 높은 점수를 좀 주고 있다라고 좀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올해 실적 기준으로 해서 대덕전자에 대한 퍼 자체가 그렇게 부담스럽지는 않거든요. 예. 10배 미만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시장에서도 그렇게 크게 문제 삼는 상황들은 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그러니까 이 섹터 내에서 한 종목 정도만 움직인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상하겠다라고 생각을 할 예. 만한 한데 이게 전반적으로 다 올라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지금 구간에서는 좀 부담스럽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주가에 대한 상승 부분들로 인해서 좀 부담스럽다 하시더라도 뭐 대응을 하시는 게 좀 맞지 않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고려를 좀 하셔야 될 부분들은 좀 있습니다. 업종 내에 퍼 자체가 좀 낮은 기업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동사 같은 경우는 이거 대덕전자 같은 경우는 FC BGA 관련해 가지고 상당 부분 좀 기술력이 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들인데 이쪽과 관련된 기업들도 좀 눈여겨 보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으니까 뭐 대덕전자 흐름들을 한번 지켜보는 전략 제시해드리고 뭐 같이 좀 보셔야 될 종목군들을 좀 꼽아드리자라고 하게 되면은 일단은 뭐 업종 내 탑픽이겠죠. 삼성전기, 그다음에 이제 LG노텍, 해성DS, 그다음에 이제 코리아 서킷 정도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전에 최영동 교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최근에 가장 뜨거운 주식이죠. 해성DS 반도체 소재 부품 생산업체인데요. 자, 최수창 파트너님 어떻습니까? 1분기 실적 발표에 지금 52지 신고가입니다. 네. 뭐 심지어 오늘조차도 지금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는데 해성DS에 대한 진단 그리고 이와 관련된 주목할 업종, 종목 같이 한번 진단해 주시죠. 전 해성같이 나타난 해성DS. 맞아요. 정말 해성 같아요. 그래서 상장 여러분 이제 새내기 상장이 되면 여러 섹터들이 있잖아요. 저는 늘 한 가지 제 팁을 주면 반도체 관련 기업은 상장 관련돼서 상장된 기업을 상당히 관심 있게 봅니다. 왜냐하면 과거부터 지금까지 상장된 기업 중에서 지속적으로 영업이익이 증가하면서 주가 상승이 장기적으로 가는 기업 중에 하나가 대부분이 한 열이면
40%에서 50% 이상은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에요. 코스닥에서. 예. 그러니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바늘이라고 국내에서 실들이 대부분 반도체들이 많은데 해성DS는 뭐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리드 프레임을 하나 만드는데 리드 프레임이 결국 생산 출하량이 반도체가 늘어나면 이 회사의 외형 성장 확대와 수익성은 계속해서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뭐 비메모리든 파운드리 쪽이든 메모리 쪽이든 출하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투자자 여러분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예. 그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자동차의 자율주행이든가 전장육 쪽에 자동차도 반도체가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더라. 많은 분들이 이제 얘기 들어서 알 텐데 그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런 점에 있어서 지금 목표가 상향한 걸 보니까 뭐 11만 원대, 9만 원대. 예. 저는 뭐 10만 원대를 한번 찍을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네. 보여지고요. 해성DS의 어떤 태클을 걸 수 있는 부분은 딱 하나입니다. 많이 올라와서 좀 부담이 돼요. 글쎄요. 예. 그거 하나 빼면은 뭐 우상향은 유효하고. 제가 봐도 그래요. 네. 근데 빠지면 계속 무너질 기업이냐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죠. 막 예. 작년에 게임즈 올라갔다 빠지니까. 근데 네. 해성DS는 제가 봤을 때는 지속 상승하는 그러니까 반도체 사이클에 따라서 움직인다고 보면 네. 되는데 지금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의 1분기 실적 보니까 정말 좋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여전히 반도체 출하량이나 소비는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해성DS는 그 효과를 제일 톡톡히 보고 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올해 전망도 저는 계속 밝다고 보고요. 주가도 이번 달에 지금 제가 차트 잠깐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이번 달에 42%를 상승했거든요. 네. 근데 이때 보시면 1월 달에 61% 신고가 나왔거든요. 네. 예. 이때 이렇게 잠깐 차트를 보면 와 많이 올라왔다. 근데 결국 그때도 그랬죠. 예, 한 몇 달 쉬더니 그대로 올라오거든요. 그렇죠. 예, 예. 이때 제가 기준을 알려드리면 직전 고점이 낮아졌을 때 고점 넘어갔을 때 종가가 넘어가죠. 이때 양봉의 시가가 지켜지나 또 방향 우상이야. 고점이 낮아졌을 때에 종가가 넘어간 양봉의 시가를 지키고 있으면 우상이야. 또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고점 낮아진 시점에서 예. 넘어갔잖아요. 이때 양봉의 시가를 지키고 있으니까 우상이야. 그럼 이번에 직전 고점 낮아진 다음에 올랐어. 이달의 시가가 계속 지켜지나 눌리는 것들은 매수를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두 분께 이 투자 유망주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영동 교수님, 오늘 픽한 종목은 어떤 건가요? 오늘 다 우리가 질문들이 다 기술주였어요. 네. 기술주였는데 오늘 말씀드릴 투자 종목은 조금 역발상에 좀 가까운 종목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투어라는 종목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뭐 실적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해드렸을 때 실적이 좀 좋게 발표되는 기업들이 고점을 좀 찍는다라고 하게 되면 차익에 좀 집중을 하자라는 말씀 좀 있었고 오히려 실적이 안 좋게 나왔을 때 향후 실적에 대한 개선세가 좀 진행이 되어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종목은 오히려 어닝 쇼크를 통해서 매수를 하자라는 전략을 좀 제시해드렸는데 일단은 뭐 하나투어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죠. 작년도 94,000원대 그리고 작년도 9월달도 마찬가지로 94,000원대 그리고 2020년도 넘어오면서부터 뭐 그렇게 크게 빠지는 주가는 아니었습니다. 92,000원대를 좀 넘어가지 못하는, 그러니까 9만 원대를 넘어가지 못하는 주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기대감들은 상당히 좀 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오히려 지금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82,000원대까지 지금 하락을 하는 그런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은 뭐 좀 말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일단은 뭐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들이 심리적으로 좀 많이 반영을 했다라는 거 그리고 실적에 대한 부담들이 좀 있었던 상황들 그리고 생각보다 리오프닝에 대한 속도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해외여행 쪽에 온기가 전해지지 않는다라는 분석들이 좀 이어지면서 사실 밀리는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은 리오프닝은 시대가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 지금 아닐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시기적으로 봤었을 때 6월달, 7월달에 이 본격적인 리오프닝을 전 세계적으로 진행을 시키지 못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오히려 경기 둔화 쪽으로 더 빠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예. 저는 뭐 전체적인 큰 그림들을 놓고 봤었을 때 여행은 어찌됐든지 간에 진행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실적 부분들은 1분기 2020년도뿐만 아니고 2020년도 1분기 자체도 적자 전환입니다. 하지만 2분기서부터는 그 적자 폭을 축소시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최근에 다중고점 자체를 계속 지금 돌파를 하려고 시도하는 과정에서 거래량들이 뭐 무너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조금씩 증가가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역발성으로 지금 자체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자체 분위기 전체 그리고 평가 자체가 좀 나쁘다 하더라도 저는 60일선 자체를 하향타시키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자리는 매수로서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좀 맞지 않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으니까요. 이 종목에 대해서 한번 중기적인 관점, 수익적인 관점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 최창 파트너님 관심 종목도 같이 보시죠. BH입니다. 자, 진단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소개를 또 해준 그러시죠? 거예요. 예. 4월 한 초순경에 소개를 해줬다가 네. 그때도 이제 BH의 포인트는 뭐 한 2주 전에 얘기한 거랑 지금이랑 달라졌냐?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BH 포인트 다시 한번 짚어드리면 애플의 시리즈에 공급하면서 실적이 더 좋아질 것이다. 판매 호주였으니까 애플이 아이폰이요. 그리고 이제 하반기 하면 새로운 신작이 출시되는 거 아이폰 14. 이게 이제 기대 효과가 반영이 될 것이다라는 거죠. FPCB. 네. 그리고 하나 더 보면 차량 무선 충전 사업 인수를 하면서 올 하반기부터 실적이 반영될 것이다. 연간 한 2천억 정도의 매출이 추가로 발생했다. 이게 이제 기대감이 반영되는데 저는 오늘 하나 더 다른 팁을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요 잠깐 차트를 보여주시면 네. 예. BH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2017년도에 주가가 엄청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근데 2017년도에 아이폰에 공급하기 시작했던 해입니다. 네. 근데 실적을 잠깐 보면 재무 흐름을 보면 2015년도에 여기 영업이익이 94억, 2016년도에 적자였잖아요. 예. 네. 2017년도에 757억, 그 다음에 2018년도 910억. 정말 좋아졌으면 계속 주가가 가야 되는데 그 다음부터 멈췄어요. 주가는 못 갔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반영을 먼저 하는 경향이 많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이때 애플에 2017년도에 납품한다더라는 것이 카더라가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확 올라가고 실적도 좋게 나오고 더 예. 좋았는데도 2018년도 빠졌는데 지금은 계속 박스였잖아요. 네. 월봉인데. 근데 올해 보면 이제 전환이 되는데 일봉 실적 보는데 예상치 보시면 올해 전망치는 1,000억이 넘고 예상이 그러네요. 나와요. 네. 그러면 기대 선반영치가 된 2017년도처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다면 지금 월봉상 박스 구간에서의 탈출 구간을 보여주는 거고 이번 달, 그러니까 일봉상 보시면 지난번에 제가 했을 때가 요 시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일봉상 기준에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만 신고가 갑니다만 제가 볼 때는 이때 양봉이죠. 직전 고점을 넘어갔던 일봉의 양봉이 예. 25,000원이니까 25,000원이 종가상 깨지는 시점이 오면은 뭐 탈출이지만 리스크 관리지만 그렇지 않으면 신고가 날 수 있을 때까지 한번 가볼 수 있는 지금 꼭 관심 한번 더 가져볼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금요 특집은 애널리스트 목표가 상향 종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최수창 파트너 최영동 고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